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스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기본 개념 정리 시간이고요. 항등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항등식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리즘판을 좀 보면 우리가 등식이 있죠? 수학을 보면 이 등식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있는 식들이죠. 등식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등식은요,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항등식과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등식과 방정식.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등식 문제고, 등식은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이 항등식은 우리 미지수 x라고 할 때 만약에 x 더하기 x는 2x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 식은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똑같은 식이 되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x 플러스 1은 3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아래식을 보면은 x가 2일 때만 성립하죠. 2가 아니면 성립하지가 않죠. 이렇게 특정한 어떤 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로 좌변, 우변 같은 식이면 항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요. 방정식은 보통 이제 x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요. x값 구하는 거. 그럼 항등식은 뭐가 목표가 되냐면요. 자, 이렇게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붙여줍니다. a값 구하라고 해요. a.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a를. 이 미정개수를 구하는 게 항등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문제가 나눗셈 문제거든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그럼 항등식의 풀이법이 무엇이 있냐 이거죠. 자, 항등식 풀이법은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등식 문제가 쉬운 겁니다. 다른 풀이법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들 간단한 문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등식이 있어요. 등식. 자, 등식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방정식과 항등식.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항등식, 방정식도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또는 어떤 문자에 대한 방정식,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 없어도 학생분들이 문제 풀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주어졌죠?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항등식은요, 개수비교 또는 수치대입. 개수비교는 뭐냐면요,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수들이 다 같아야 돼요. 2차항 개수도 같아야 되고요. 1, 1로 같죠? 1차항 개수가 같아야 돼요. 좌변과 우변에. 여기 1이니까 이 b값도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a랑 6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6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면 7 이렇게 되겠죠. 또 문제 하나 볼게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보통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등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고 대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풀어볼게요. a, b 값 구하는 건데요. 자, 개수비교로 하려면요, 이걸 전개시켜보면 돼요. 이렇게 전개시켜보면 x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bx고 요거 4x니까요. b 플러스 4의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4b 이렇게 돼요. 자,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돼요. 자, 개수비교해보면 2차항 똑같고요. 1차항이 5하고 얘랑 같아야 돼요. b 플러스 4. 그래서 b 값은 1 이렇게 구해지고요.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자, b값 1 구했으니까 여기 1 대입하면 요 값이 4가 되겠죠? 4와 a가 같아야 되니까요. a 값은 4.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개수비교법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5. 자,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수치대입법 이용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개수비교와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항등식 풀이 방법에는. 자, 이번에는요,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자, A 값만 구하면 되죠. A 값 구하라고 했고요. 이 모양이 이렇게 수치를 잘 집어넣으면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x 빼기 a 1이 있죠? x에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항등식,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보면 여기가 1 빼기 1, 0 되겠죠? 이 부분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우변은 a만 남습니다. a. 자, 좌변에 x에도 1 대입하는 거예요. 1,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되겠네요. 1 빼기 1 사라지고 이거 4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4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문제 좀 볼게요. 자, 등식이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 이용하는 겁니다. 둘 다 이용해도 돼요. 지금 이제 수치 대입 하는 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치 대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x 플러스 1이 있죠, 이렇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우변이 b만 남습니다, b. 자, 좌변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해볼까, 바로?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면 3 되겠네요. b 값이 3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근데 문자가 a가 하나 더 있죠? 또 다른 수치를 하나 대입을 하면 돼요, 이제. 대입을 하는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간단한 거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 말고 지금 이제 0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자, 0 집어넣어 보면은 좌변이 이제 사라지고 4가 남겠죠? 좌변이 4가 되고요. 자, 우변에 여기다 x에 0 집어넣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0을 대입하면은 1의 제곱은 1 곱하기 2 하니까 2 되고요. 여기 1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되겠네요. 플러스 b. b값 여기서 3 구했죠? 대입을 해볼게요. a가 나오겠네요. 요거 5인데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a 값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이 3이었죠? 이렇게 빼주니까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른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거네요. 자, 항등식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 같이 떠올라야 돼요, 항상. 자,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치 대입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x 빼기 1 있는 부분이 있죠? x에 먼저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요. 여기 사라지고, 자, 여기 1 대입하면 2c가 되겠죠? 좌변은 2c가 되고요. 자, 우변에 1 대입해 보면은 여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그래서 6 되겠네요. 6. 그래서 c 값이 3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요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겠죠?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2b고요. 자, 우변에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하면 1이고 곱하기 하면 2.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3.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b값이 나오겠죠? b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보니까 이제 a만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수치를, 요건 힌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1 대입해달라, 마이너스 1 대입해달라 힌트고요. 나머지를 대입을 하면 돼요. 쉬운 거 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0을 대입해 보면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a. 그래서 마이너스 a 되고요. 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b가 되겠죠? 마이너스 b. 자, 근데 이 b 값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또 0을 집어넣으면 c 값은 3. 이게 좌변이 됐고요. 우변은요, 0 집어넣으면 3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a 값 구해지겠죠? 3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0 되려면 a 값이 2면 되겠네요. 2. 이렇게. 그래서 a2, b-2, c3 다 더하면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치 대입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이제 개수 비교 수치 대입 느끼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이 식이, 자, 이거랑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그랬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럼 뭐죠? 항등식이 된 겁니다. 이 식이 등식이 항등식일 때 상수 a1, a2, a7까지 있네요. 이거에 대하여 a2, a4, a6 더한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개수들이죠.
어떤 식을 이렇게 전개시켰을 때 개수들의 어떤 합에 관한 문제예요. 자, 개수들의 합이요. 다 전개시켜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도 되지만, 자, 이 문제는 수치 대입이 더 쉽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합 구할 때는요, 수치 대입을 잘하면은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수치 대입을 뭘 대입하는 거냐면요, x에 일반적으로 쫙 전개시켰을 때요, 상수항을 구하라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돼요. x에 0을 대입해보면 다 사라지죠. 사라지고 예를 들어 a7 상수항만 나오는 거예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래서 a7이 상수항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항 구하고 싶을 때는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모든 개수의 합을 다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a3. 이렇게 만약에 모든 개수의 합 a1, a2, a3에서 땡땡땡 a7까지 모든 개수의 합을 다 구하라고 하면요, x에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1 대입해 볼게요. 1 빼기 2 빼기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면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짝수로 끝나는 것들 또는 홀수로 끝나는 것들 요것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요. 자, 요 1 대입한 값하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여기. 요거 세 가지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요. 이게 부호가 바뀌어요. 하나씩 계속. 마이너스를 6제곱 플러스 되니까 a1 나오고요. 여기가 5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2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플러스 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돼요. a7까지 나올 거예요. 홀수일 때가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 a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빼기 1. 그러면은 2의 세제곱 해서 8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교체하는 것들이요.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8이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처럼 짝수로 끝나는 것들 또는 홀수로 끝나는 것들의 합을 구하라면 이거 두 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홀수로 끝나는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요.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홀수로 끝나는 것들 구하라면 더하면은 2배 이렇게 돼요. a1, a2 사라지고요. a3, a5, a7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값이 이거 두 개 더하면 0. 그래서 2로 나누면 2로 나누고도 어차피 0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홀수로 끝나는 것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답이 0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짝수로 끝나는 것들이죠. 2, 4, 6. 짝수로 끝나는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요. 두 식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빼주면은 A1 사라지죠? A2에서 마이너스 A2를 빼면 2배의 A2 되고요. A3 사라지고요. 이것도 네 번째는 또 2배. 묶어주면은 A4, A6 이렇게 짝수로 끝나는 것들. 좌변은요. 얘에서 얘 뺐죠? 뺐으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8이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짝수로 끝나는 것들. 그래서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 개수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요, x에 0,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대입한다. 그래서 수치 대입을 이용한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항등식 풀이에는 수치 대입, 개수 비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눗셈 풀이법. 나눗셈 문제가 대표 문제예요, 항등식에. 자, 요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크게 네 가지로 풉니다. 풀이법이요. 첫 번째가 식쓰기. 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식쓰라고 했어요. 뭔가 여기 뒤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 자, 직접 나누기. 보통 이 네 가지로 풀면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나눗셈 문제 풀이법. 아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식쓰기라고 그랬죠? 방법이. 자, 요 방법, 식쓰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눗셈 문제 풀이법. 이 단계가요,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요. 나중에 이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거를 일단 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식쓰기예요. 식쓰기. AX는 B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게 뭐냐면요. AX를 만약에 B로 나눴어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우리가 숫자가 있어요. 뭐 17이 있어요. 5로 나눴어요.
5, 3, 15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2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17은 5 곱하기 3 더하기 2 하죠. 이 내용인 거예요. 17을 5로 나누면 몫이 3 나머지가 2. 그쵸? 요거를 쓴 거예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가요. 차수를 파악해야 돼요. 차수. 다항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차식이라고 할게요. fx a가 5차식. 자,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곱하기죠. 자, 5차가 되려면 3차랑 몇 차랑 곱해야지 5차가 될까요? 2차식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몫은 2차가 됩니다. 2차가 되고요. 이 나머지는 지금 B로 나눈 거기 때문에 3차로 나눴기 때문에요. 3차보다 작은 차수 2차 이하가 돼요. 2차나 1차나 뭐 상수 없거나. 그래서 이 나누는 것보다 작은 차수가 됩니다. 2차 이하. 그래서 차수를 파악해야 돼요. 차수를 파악하고 자, 목적 플러스기 뭐냐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rx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요. 만약 2차식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 이 a, b, c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야지만이 이 a, b,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목적을 풀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고요.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이 식이 항등식이 돼요. 자, 이 식이 항등식. 아까 항등식은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푼다고 했죠? 그래서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혹시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이제 혹시나 미분 배운 다음에, 미분 배운 사람들은, 배우신 분들은, 자, 미분을 이용해도 돼요. 뭐냐면 이 등식이 항등식인데요. 항등식은 양변을 각각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각각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수치 대입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나눗셈 문제 풀이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이 어려운 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고 완전 제곱식 유형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요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정리들 먼저 공부하고서 나중에 또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는요. fx를 ax 빼기 b로 나눈 나머지는요. f의 a분의 b, 요거 a분의 b를 f에 대입한 거. 자, 요렇게 됩니다. 나머지가. 자, 자,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되는지를 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하는 거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 자, 요거를 요 단계에 대해 한번 써볼게요. 일단 식쓰기 하는 거예요. 자, fx를 얘로 넣었죠. 그럼 fx는 ax 빼기 b, 자, 몫은 몰라요. 일단 qx라고 쓴 겁니다.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근데 1차식으로 나눴죠. 여기, 자, 아까 차수 파악하라고 했어요. 그쵸? 차수 파악. 1차식으로 나누면요, 나머지가 상수항이 돼요.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나옵니다. 상수항. 그래서 그냥 R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근데 요 식이요. 자, 요 등식이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이라 우리 아까 상등식 풀이법의 수치 대입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x에 a분의 b를 대입합니다. 자, a분의 b를 대입하면요. 좌변은 f a분의 b가 되겠죠. a분의 b 대입하면 얘는 사라져요. 0이니까 곱하기 qx 여기서 다 사라지고 우변은 r만 나옵니다. r만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가 그냥 f에 a분의 b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좀 보고 올게요. 자, 이 문제 볼게요.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죠. 몫은 안 구해도 되잖아요. 자,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다 써볼게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식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을 얘로 나눈 거예요. x 마이너스 2로 나눴습니다. 그럼 몫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qx라고 할게요. 자, 나머지 r. 자, 1차로 나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상수항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목적을 풀어 쓰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차수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등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r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요. x에 수치 대입 2를 합니다. 2.
1을 해주면요. 우변이 2 빼기 0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우변이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목표 있죠? R만 나옵니다. 그래서 1을 좌변에 대입하면 8 빼기 4 플러스 3 4 더하기 3이니까 7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7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제 외우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다. 얘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은 바로 요건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2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값이 7이다라고 바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시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그랬습니다. 자, 이유식을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쓰는 식을 간단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그러면 이걸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요거 3을 대입합니다. f3이 2구나. 이렇게 간단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장에 해당하는 식이 바로 요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럴 때 얘로 나눈 또 나머지만 구하는 거죠. 이것도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3만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이게 뭐든지 간에 아무리 복잡하든지 간에 복잡하더라도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x 자리에 3이 대입하면 되는 3. 3을 대입해 보면은 3 빼기 2는 1 곱하기 3 대입하면 f3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데 아까 요 주어진 조건에서 f3 값이 2였죠. 여기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1 해서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다른 문제 또 볼게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4이고 그랬죠. 자, 이 문장 이제 읽으면서 문제 풀 때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4다 그러면 바로 나머지 정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하나의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즉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f-3이 나머지 정리해서 4구나.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를. 자, 그리고요. 다항식 g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똑같이 얘랑 똑같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g에 마이너스 3, 이 값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자, 이거일 때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요, 주어진 조건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목표. 이 값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죠? 자, 이것도 나머지 정리해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게 뭐든지 간에 아무리 복잡하든지 상관없다 그랬죠?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가요, 3 곱하기 f-3 더하기 2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f-3 값이 4라고 주어졌죠? 4, 3, 12가 되고요. g-3은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다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7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이고 x 빼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0이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요 문장 있죠?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이고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써볼게요.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자, 이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그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8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5랑 같다. 이게 지금 제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이것도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0이니까요. 3을 대입합니다. 3. 여기다 3을 대입한 값이 30과 같아지는 거예요. 3을 대입하면 27 곱하기 2, 54.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9a. 그 다음에 플러스 3b.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7. 자, 이게 30.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미지수가 a, b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 식도 두 개.
그럼 이게 종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 소거시키는 게 목표예요. A나 B를 소거하면 되겠죠? 정리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7 넘어가면요, 플러스 7 되니까 2 되고요. 마이너스 16도 넘어가면 18이 되겠네요. 18. 이거 다 짝수니까 또 2로 나눌게요. 2로 나눠보면 2A 마이너스 B가 2로 나누면 9 이렇게 되고요. 저 아래식도요. 자, 54. 이거 넘길까요, 먼저? 이렇게 넘어가면 37 되고요. 5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4. 자, 여기서 빼주면요.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3 안 나눠지나요? 그래서 쓸게요. 9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7. 이렇게. 자, B를 없애볼게요. B 없애려면 이거 3배 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3배에서 더하면 B 사라질 거고요. 3배 하면은 6 더하기 9 하면 15A. 이거 3배 하면요. 3, 9, 27이죠? 거기서 이거 더하면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풀면은 A가요. 10으로 나누면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자, 여기 위에다 집어넣을까요? 여기 A에 3분의 2 집어넣으면 3분의 이거 4 되겠죠? 3분의 4. B가 1로 넘어가고 9가 1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9는 B, 이렇게. B 값이요. A에서 이거 빼면 3분의 3, 9, 이게 27이니까요. 빼주면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 값 구했고요. 자, A랑 B랑 더하라고 했네요. 더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7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도 나머지 정리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정리로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정리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이 나머지 정리에서 자, 나머지가 0이면요. 자, 0이면은 여기서 R 값이 0이죠. 이렇게 0 되면 사라지죠. 그러면 fx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쵸? 자, 0이면 자, 인수분해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를 집어넣는데 0이 나왔어요. 자, 0이 나오면은 x 빼기 a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x 빼기 a를 인수로 갖습니다. 즉 x 빼기 a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될 때를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숫자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는데요. 이 A 값 찾아야 되거든요. 보통 어떤 수를 집어넣냐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을 합니다. 자, 이거 왜 이걸 집어넣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가 있어요. 자, 이걸 전개시켜 보면은 x 세제곱 있고 쭉쭉쭉쭉 마지막에 상수항이요.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식을 보고서 자, 요 A, B, C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이 식에서 A, B, C를 어떻게 찾냐면요. 자, 요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이 보니까 어때요? 요것들의 곱이죠. 곱이기 때문에 요 상수항의 약수들을 우리가 대입을 해봐서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 정리는요, 보통 이제 언제 이용되냐면 우리가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그렇죠? 다항식 중에서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많이 쓰입니다. 고차 방정식 풀이가 기본 풀이가 인수분해거든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련된 문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식을요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해라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던가 또는 는 0에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해도 똑같아요. 우리 방정식 풀이의 기본 방법이 인수분해입니다. 그리고 고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풉니다.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어떤 수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집어넣습니다. 일단. 그리고 만약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요. 만약에 여기 개수가 2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 2분의 한 다음에 요 상수항의 약수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자, 12의 약수 간단한 게 뭐가 있나요? 제일 간단한 게 보통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 2, 마이너스 2. 이런 순서로 이렇게 보통 집어넣으면 됩니다. 간단한 거.
자, 1 볼게요. 1 대입해 보면 이거 마이너스 값이 너무 크죠? 0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 2, 플러스 11 되고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계산하면은 0이 되네요. 그쵸?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나머지 식은 몇 차식? 자, 2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2차식은요, 보통, 자, 뭘로 구하냐면요, 우리 조립제법. 제가 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그냥 개수 비교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요거를 알아내면 됩니다. 3차식인 경우에요. 자, 조립제법을 쓰던가 개수 비교 아니면 뭐 직접 나눠도 돼요. 직접 나누기. 직접 나누기. 근데 이건 좀 귀찮기 때문에 안 하고요.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조립제법이나 개수비기인데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조립제법은 나중에 다음 문제 풀 때 볼게요. 자, 개수비기 뭐냐면 이걸 전개시켜서 이 식이 나와야 돼요. 같은 식이니까. 최고창 여기 x제곱이 돼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봅니다. 이렇게 상수항 곱하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1창만 알아내면 되겠죠? 1창은 이 둘 중에 좀 간단한 거 보면 돼요. 여기 2. 자, 2차항 계수가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차항 계수 나오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2차죠. 그리고 얘는 하나 커지고 하나 작아지는 거 이렇게 곱한 게 2차입니다. 이렇게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이죠. 1. 그럼 이것도 1 되면 돼요. 1. 플러스 얼마? x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냈고 이제 요거 2차식 인수분해 되면 더 하면 되겠죠? x 3, 4, 12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답이 이렇게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방정식 풀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조립제법 설명을 드릴게요.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1창의 개수가요. 잘 보세요. 1창의 개수가 언제? 1인인 거예요. 1.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의 자,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직접 나누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기 다항식 x 4제곱을요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 자 q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자, 이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보면요. 첫 번째.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몫. 자,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해야 되죠. 자,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둘 다 구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립제법 설명드리고 직접 나누기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접 나누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x 4제곱이죠. x 4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x 세제곱짜리가 없죠. 자, 세제곱도 없고, 제곱도 없고, 1차식도 없고, 상수항도 없어요. 제가 이게 0이라고 쓸까, 이렇게? 여기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얘를 x 빼기 1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먼저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세제곱이에요. x 세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끝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세제곱 써도 되고, 앞에다가 세제곱 써도 돼요. 네, 저는 앞에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서 x 세제곱, x 4제곱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빼줍니다. 우리 숫자 나눗셈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빼주면 사라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x 세제곱 되겠죠? 빼면은 그냥 0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없애주려면 x 제곱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x 세제곱 요거 오면 마이너스 x제곱 또 빼보면요 사라지고 이거 빼면은 x제곱 되겠죠. 또 그대로 내려가면 0이고요. 자 여기가 곱해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또 빼보면은 x 얘는 그대로 0 요거 나오니까 여기는 1 되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1 빼주면 1 해서 요 나머지 최종 나머지가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몫이 되는 거고요. 자, 몫이 되고 여기 나머지가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개수만 좀 빨리 쓰는 게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자, 개수만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일단 요 개수들을 씁니다. 4차부터 1, 0, 0, 0, 0, 1, 0, 0, 0, 0 이렇게 개수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수를 쓰냐면요. 요 값이 0 되는 거 있죠? x 빼기 1이면 요거 부반대인 거 1, 0 되는 1을. 그러니까 이 값을 0 되는 걸 써준다고 하면 돼요. 1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가 이제 몫이 될 거예요. 몫이. 요 몫이죠. 요 몫.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여기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1이 여기 1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곱하면 여기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자,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냐 이거죠. 요 두 식을 더해줍니다.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1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다 똑같이 1이라 좀 헷갈리네요. 보기가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곱해줍니다. 곱해줘서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이걸 더해줘요. 1. 그럼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쓰는 겁니다. 더해주면 1, 여기가 요 부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곱해줘서 여기가 1, 이거 두 개 더해주면 1.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 조립제법이라는 게요,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 개수들을 좀 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들만 가지고 몫과 나머지가 표현되게끔 빨리 구하는 거,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서 상수항 1차, 2차, 3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이 x 세제곱, x 제곱, x 플러스 1 여기 몫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qx가 요거가 qx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qx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r1이 되겠네요. r1이 1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q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죠. 이거는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 4를 대입하면 돼요. q4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4 대입하면은 64 플러스 16 플러스 4 더하기 1이 되겠죠. 이 값이 R2 값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요. 60 그다음에 5 되겠네요. 65가 R2가 됩니다. R1 더하기 3배의 R2죠. R1은 1이었고요. R2가 65. 여기다 3을 곱하면 19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96이 최종 답이 됩니다. 다른 문제 좀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이요. 다항식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건 2차식이죠. 2차식이기는 하지만 이건 제곱, 완전 제곱이잖아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x 빼기 1로 두 번 나눠도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1차식으로 두 번 나눈다. 이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조립제법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개수를 이쪽에 쓰면 1, a, 1, b.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이 값이 0이 되는 거. x값 1이죠? 자, 1. 자, 맨 처음에 x 빼기 1로 한 번 나눈 겁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건 두 개 더해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또 이렇게 곱해서 쓰고요. 더하면은 a 플러스 2 이렇게 또 곱하면 a 플러스 2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나머지인데요. 자, 이게 0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제곱이니까 한 번 더, 요 몫을 한 번 더 나눠도 나눠 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1 곱하면 1 더하면 a 플러스 2 곱하면 a 플러스 2 더하면 2a 플러스 4. 그래서 여기 나머지인데 요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구해지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 b 값이 0이 되겠네요. b는 0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b는 0. 빼주면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문제 또 볼게요. 이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자, 이 식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립할 때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 값을 구하라. 자, a, b, c, d 값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고요. 모든 실수 x니까요.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풀어도 돼요. 되는데 이 모양이 지금 x 빼기 1의 세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1, x 빼기 1로 내림차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식을요. 자,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눠봐요. 나누면은 나머지가 d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같은 식이니까 이 식을 제가 볼게요. x 빼기 1로 나누겠습니다. 개수가요. 1, 마이너스 4, 1, 6 이렇게 돼요. 자, 얘를 1, 즉 x 빼기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나머지가 이 d값이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가 자, 이 식을요. 한번 x 빼기 1로 이렇게 나눈 거니까 묶어 볼게요. 자, 묶고 나면은 자, 뭐가 남는 거예요? a의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여기는 자, b의 x 빼기 1 되고요. 요거는 그냥 c 되겠죠. c 이렇게 되고 플러스 d가 된 겁니다.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d니까 요 값이 d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 요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되겠죠. 그쵸? 요거. 자, 요거를 또, 요 부분을 또 x 빼기 1로 또 나눠요. x 빼기 1로 이렇게 또 나눠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a의 x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즉, 이 식을요, 다시 한번 x 빼기 1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4. 했지만 이 나머지가요, 요 c 값이 됩니다. 요 값이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자, 얘를 또 x 빼기 1로 나눠요. 그럼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고 뭐 그대로 봐도 되겠죠? 얘를 또 한 번 해줍니다. 이렇게.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해서 이 나머지가 b에 해당하는 값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몫이 해당하는 게 요게 a가 됩니다. 해서요. 지금 x 빼기 1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요. 계속 1로다가 쭉쭉쭉쭉 해주면은 이쪽 끝에 나머지가 처음부터 여기 DCB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B, C, D 값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1이니까요. 이거 7 되겠죠? 7. 자, B 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5. 자, C 값은 마이너스 4. 자, D 값이 3대 곱하기 2니까 8 되겠죠. 8. 이렇게. 7 빼기 5 하면 2 되고요. 이거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8 하면 6 되겠네요. 최종 답은 6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다음 나눗셈을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여라입니다. 자, 조립제법은요, 언제 이용한다 그랬죠?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여기가 1이 아니라 얼마예요? 2x 빼기 1, 여기 2죠, 2. 그쵸? 2일 때는 바로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 2일 때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요거를 2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2로 묶으면 x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로 나눈, 자, x 빼기 2분의 1. 얘를 이용하면요, 2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 요 식을 x-2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3차항 계수가요, 2, 마이너스 5, 4, 3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로 나누는 겁니다.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내려가면 2 곱하면 1. 또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2 곱하면 1 더하면 4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요걸 제가 식을 써볼게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이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겁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요게 되는 거예요.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그리고 나머지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잖아요. 2를 곱하는 대신에 이 뒤쪽은요, 여기는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요거를 2로 묶어내서 여기 앞으로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x-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2로 나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 변해요. 이렇게 바꿔 쓰고 나면은 2x-1로 나눈 몫은 뭐가 된다? 요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이렇게. 그래서 몫이 qx, 여기서 qx에 해당하는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똑같이 4가 돼요. 나머지는 4. 갈게.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요거를 2분의 1로 했을 때 요 나온 거 있죠? 요것이 몫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얘를 2로 묶어낸 거. 2로 묶어내가지고 1 마이너스 2, 1. 요 부분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리제법이라는 건 뭐다? 1차항계수가 1일 때를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 1이 아닌 경우는 지금처럼 조작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Q3 더하기 R이니까 Q에 3 집어넣으면요 9 빼기 6 플러스 1 그래서 4가 되겠네요. 4 더하기 4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조리제법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요 나눗셈 문제 풀이점 요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